안녕하세요. 이종숙 이영애입니다.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호두할미와 그린할미의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 사람들이 그 노화 과정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한 젊고 멋진 사냥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힘없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늙은 사냥이 되었어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결심을 해요. 죽기 딱 좋은 곳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들판, 절벽, 강 등 다양한 장소를 떠올리지만 어느 곳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와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되죠. 사냥의 여정은 그의 고민과 선택을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여기서 노사연의 바램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무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늙은 사냥인데요. 이 글을 쓴 작가가 이 책을 쓰고서는 보통의 작가들은 누구누구에게 헌정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작가는 나에게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작가가 나에게라고 썼는지, 그리고 왜 하필 주인공이 산양이었는지 등등 오늘 이야기를 나눌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냥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딱 좋은 곳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죠. 그런데 과연 죽기 좋은 곳이란 어떤 곳일까? 또 왜 산양은 그곳을 찾아 나서게 되었을까요? 사냥의 여정은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도 해요.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냥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과연 사냥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냥은 한때 들판을 뛰어다니며 바람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죠. 시간이 흘러 자신의 몸도 마음도 많이 변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냥은 생각하게 돼요. 내가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쉬워 보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아마도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이죠. 그린 할머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사냥이 느끼는 무력함과 노화는 우리 삶에서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젊었을 때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고 후회도 늘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로 모두 행복하고 뭐 평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목적일 수 있지만 그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의 목표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성공이나 도전 같은 것들이 삶의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 아이를 어떻게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되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직업을 갖게 하고 그건 비단 아이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보다는 평온이나 안정 그런 것들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냥도 아마 젊었을 때는 자유와 모험을 즐겼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지 고민하게 된 거죠. 결국 사냥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주제인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하는 것도 많아지죠. 그때 더 많은 걸 해볼 걸. 이런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같은 생각들이요. 하지만 사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비단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린 할머니도 함께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원의 시에서 하는 그 평생 학습 축제 거기에 예? 이제 우리가 뭐 공모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참석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원시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 우리가 홍보 요원이 되는 거가 맞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말은 공모지만. 그러, 저도 음, 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체가. 그런데 이번 행사는 수원시가 처음으로다가 이 평생학습 축제를 맡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나름대로 이제 뭐 거기 참석하면 도시락도 받고 응? 봉사하니까 그리고 거기 주 강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강사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단체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참석을 하고 즐기는 그런 축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랬었죠. 올해는 뭔가 이제 변동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예산이 없다. 이러면서 강사비는 지급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도시락도 우리 단체가 8명이 참여를 하지만 8개의 도시락이 나가는 게 아니라 4개만 나간다.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사실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분보다는 조금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또 어쩌면 성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에서 우리를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역시 시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단체를 알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윈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했었고, 근데 이제 호두 할머니나 저의 생각은 그 봉사가 우선 먼저라는 거는 어떤 의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대화를 하면서. 그렇지만 밑에서 활동하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봉사를 무조건 무료 봉사를 해야 돼? 그런 반감이 슬슬 올라오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아니다. 봉사가 우선이지 않냐. 거기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한 만큼의 결과는 따라온다. 그랬는데 그날은 그냥 대표님을 그냥 확 열받게 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목표보다는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거, 현재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야, 왜 이럴까? 그러면서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좀 화가 나기도 했고,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나랑 다 같을 수는 없어. 맞아요. 그 다름도 인정을 하게 된다. 좀 음, 화가 나긴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모든 거를 깨닫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이 그분들도 함께 읽고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제 그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진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은 다른 책보다 이야기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회의 시간을 좀 길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냥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곳은 넓은 들판이었어요. 탁 트인 공간, 마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듯한 곳이죠. 젊은 시절에는 이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을 텐데, 이제는 그 들판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넓고 공허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사냥이 느꼈을 공허에 대해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릅니다.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호두 할미와 그린 할미가 진행하는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들판은 확실히 자유로움과 젊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사냥하기에는 그저 너무 큰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어쩌면 들판에서 그는 무한한 가능성이 아닌 자신의 작고 한정된 시간을 느끼게 된 게 아닐까요? 넓은 들판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자각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모르는 공간에 혼자 뚝 떨어진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래서 사냥은 들판을 떠나 절벽으로 발길을 돌리죠. 절벽은 매우 극단적인 공간이에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깊고 검은 어둠이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굉장한 용기와 결단을 상징하기도 하죠. 사냥이 절벽에 섰을 때 느꼈을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죽기 좋은 곳인가? 를 고민했던 그 장면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절벽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느끼는 극한의 감정, 두려움과 결단 사이에서의 갈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아마 산양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극단적인 선택과 그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느꼈을 것 같아요. 자살을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서는 경우 따위들 말이에요. 그렇죠. 절벽은 또한 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걸 상징하는데 사냥은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아직 끝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정을 이어가며 강가로 향하게 됩니다. 강은 또 다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흐름을 의미하고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경계선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강가에 선 사냥은 흐르는 물을 보면서 어쩌면 자신의 삶도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언젠가는 바다에 닿아 사라질 운명임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린 할머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그러네요. 강은 사냥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순환을 상기시켜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강가 역시 그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죠. 물의 흐름이 아무리 자연스럽더라도 사냥은 자신의 죽음을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비틀즈가 부릅니다. Let it be. 결국 사냥은 이 여정을 통해 깨닫게 돼요. 자신에게 진정으로 죽기 좋은 곳은 그 어떤 거창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담겨 있는 가장 친숙한 공간이라는 걸요. 이 여정은 단순한 장소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거죠. 우리도 늙어가고 있고 장소가 아닌 내면을 찾아가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린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냥이 들판, 절벽, 강 등 다양한 장소를 거쳐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순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많은 장소를 찾았지만 그 어떤 곳도 사냥이 죽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지 못한 거죠. 왜 사냥은 그런 멋진 자연 속 장소들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을까요? 아마 사냥은 그 여정을 통해 깨달았을 거예요. 외부의 장소가 아닌 진정한 평온함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도 흔히 더 좋은 환경, 더 완벽한 장소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일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사냥에게 중요한 건 장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를 였을 거예요. 처음엔 멋진 풍경이나 극적인 장소가 죽음을 맞이할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사냥이 내린 선택은 자신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참 철학적이죠. 네.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냥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비로소 편안함을 찾은 거죠. 그동안 자신을 살아오게 한 기억들과 익숙한 환경 속에서 말이죠. 지금 사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요. 아, 저희 아버지가 간경화로 오래 앓으셨어요. 아, 그런데 어느 순간 고향집에 내려가셨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원래는 오빠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엄마도 같이 안 가고 혼자. 아버지 혼자? 예. 근데 그 고향집이 계속 비어 있고 뭐 벌초나 그럴 때만 내려가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거기 가서 아버지 식사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당숙들이 근처에 사시긴 해요. 음, 그러니까 당숙들이 반찬도 해다 주고 이제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게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추석날 아침에 어, 저희는 이제 차례를 모시니까 음, 차례를 지내야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화 코드가 빠진 거예요. 옛날엔 다 아, 유선 전화였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는 연락이 안 되니까 오빠 친구가 음, 좀 멀리 사는 오빠 친구가 와갖고 막 절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오빠 우리 집에 왜 왔어? 그랬더니 야 너 왜 전화가 안 돼? 네 전화가 안 돼갖고 내가 지금 네 오빠한테 연락받고 쫓아온 거라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어, 그러니까 저는 차례를 지내려고 상을 차리는데 그럼 그게 결혼하고 나서예요?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시골을 내려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본인이 돌아가실까라는 걸 알고 아, 진짜 그 고향집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엄마 얘기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내려간다고 하실 때 엄마는 절대 안 따라간다고 했대요. 아, 그 이유가 이제 산 밑에 집이기도 하지만 음, 그 둘레가 다 저희 돌아가신 분들의 묘예요. 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 묘가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못 간다. 아, 그러고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아버지가 생활할 수 있게 챙겨드리고 오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결국은 그 돌아가실 때쯤 엄마가 가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사냥도 자기 집이 가장 편한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가장 편했던 그 음, 고향 집에 가서 돌아가신 거죠. 맞아요. 이 이야기와 별개로 저희 엄마의 현재 상황도 잠깐 이제 그린 할머니가 아버지를 떠올렸던 것처럼 저 역시 저희 엄마를 살짝 이제 생각이 지금 갑자기 났어요. 그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치매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결혼해가지고 사는 그 세월이 내가 볼 때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어, 그리고 보따리를 이제 이렇게 작은 보자기에다 보따리를 막 싸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어? 그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 옛날에 엄마가 광주에 살았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친정.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집이 거기라고 그리고 음, 가야 된다고 늘상 그러시고 그리고 엄마가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해서 산 세월이 더 많고 또 아이들을 낳고 산 그게 더 많은데 불구하고 엄마의 기억 속에는 그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그 저수지, 뭐 동막 저수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음, 저수지,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가 늘 자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늘 하셨어요. 지금은 요양원에 가 계시지만 요양원에 이제 가셔도 지금도 이제 거기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집에 가야 한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산양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엄마나 또 그린 할머니의 아버지나 그들의 이 마음속에는 가장 편안한 곳이 그 자기가 어린 시절 그 살았던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네요. 그러네요. 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한 이 선택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평온한 상태로 맞이하는 것, 그리고 그 평온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쌓아온 경험과 기억 속에서 나온다는 걸 사냥의 선택이 보여줍니다. 사냥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평온을 줄 수 있는 곳이었겠죠. 우리도 종종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더 화려하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죠. 그렇죠. 사냥의 이야기는 단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삶의 끝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도 연결되니까요. 가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재벌집의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자기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뭐 남겨주는 집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가끔 자녀들을 최소한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거 외에는 나머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환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유한양행 그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냥이 자신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그런 곳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또 그 마지막을 어떻게 의미 있는 일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 사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사냥은 모든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정은 참 많은 것을 시사하죠. 우리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혹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찾는 곳이 결국 가장 익숙한 곳이라는 점에서요. 맞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식주의잖아요. 네, 그 중에 주거에 관한 것,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담긴 공간이자 우리가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곳, 사냥이 돌아간 집도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살던
그 집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종종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진정한 평화는 우리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친숙한 곳에서 오는 것 같아요. 사냥도 많은 장소를 다녔지만 자신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우리가 장황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어딘가로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그지 같아도 내 집이 최고야 라고 하는 말 괜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똥뚜껑 같아도 내 집이 최고야. 뭐 먹을 게 없어도 내 집이 최고야.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여행을 가시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지만 일단은 화장실을 못 가신대요. 그만큼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산양에게도 아마 단순한 그냥 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경험과 기억을 담고 있는 장소였을 거예요. 익숙한 곳에 대한 평화, 안식, 그리고 안정감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어려운 순간이나 혼란스러운 순간에 결국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을 느끼곤 하잖아요. 그렇죠.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호두할미와 그린할미가 진행하는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집이라는 곳은 우리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니까요. 사냥의 여정은 그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그가 도달한 결론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느끼는 평온함은 사냥이 결국 자신을 완성하게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았어요. 철학적으로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곳이라는 사실이요. 외부에서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찾더라도 진정한 평화는 우리 내면에 있는 기억과 익숙함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해요. 그럴 수 있죠. 결국 사냥의 선택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익숙한 곳에서 평온하게 마무리하려는 의지였던 것 같아요. 외부의 화려한 경치나 극단적인 선택보다 자신이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곳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그게 사냥이 깨달은 진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사냥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돼요. 우리가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머무르고 싶은 곳은 집일 수 있다는 걸 산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요. 그렇죠. 사냥의 여정은
단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끝에서 사냥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찾는 평화가 결국 외부가 아닌 우리가 살아온 익숙한 곳에서 비롯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의 틀, 삶의 철학적인 논의와 감정적인 대화를 통해 청취자들이 사냥의 마지막 결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익숙한 곳에서 평화를 찾는 본능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사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삶과 죽음, 그리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냥이 마지막 순간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맞닥뜨릴 선택의 순간을 떠올리게 해줬어요. 그 선택이 삶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맞아요. 이건 비단 사냥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아이들도 한때는 그런 젊은 혈기? 이런 걸로 인해서 부모와 다투기도 하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오는 곳이 집이고 부모의 품이고 우리가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나중에 찾는 곳도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연어도 그렇지 않아요? 사냥이 여정을 떠나기 전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사냥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죽음을 준비했고 결국에는 가장 편한 곳에서 삶을 마무리했어요. 그 과정은 단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사냥이 마지막에 평온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끝에서 평화롭게 자신과 주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냥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 여정에서 배운 교훈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오늘 사냥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사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 선택 속에서 의미를 찾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평화와 의미를 찾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느 늙은 사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루이 암스트롱이 부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